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돌면서 페드가 높은 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개장 전 공개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돌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날 공개된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 0.4%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 목소리에 힘을 실었고, 이에 전날 페드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역시 이전까지 많은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비교적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사이클에선 빨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에 페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고, 덩달아 인하는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탄탄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페드가 1월 금리 동결 이후 다가오는 3월에 25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58%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지난주 80%에 육박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 선에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4.38% 선까지 올라왔는데, 게다가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103.1선에서 움직이고 있어 점점 더 상승을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에 지금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론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채질할 수 있는 공급망 혼란을 부르고 있고, 이어 최근 아시아권 주식 하락과 홍해 분쟁, 그리고 대만 선거 이후 중국 간의 긴장과 같은 수많은 요인이 달러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과 달러 상승은 주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상승을 한다면 증시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4,800 바로 밑에 머물곤 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 12일에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디플레이션을 가리킬 정도로 낮게 나왔지만 증시는 다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 같은 현상은 2024년에 예상되는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2023년 말에 보여줬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위험을 추가할 이유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56으로 전날 70일 대비 75포인트나 낮아지면서 지금은 극도의 탐욕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고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대부분 페드의 금리 인하는 기업이익이 감소할 때 나타났지만, 과거 1995년은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페드가 금리를 내렸고, 이에 그의 S&P 500 지수는 3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이익 증가와 금리 인하가 주가 밸류에이션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JP모건 체이스 다이머 회장은 이날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은 금융 부문의 위험과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2년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고했는데,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에서의 테러리스트 활동, 게다가 양적 긴축 등의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영향력의 큰 힘들이 2024년과 2025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증시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날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1.9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15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테슬라가 2%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독일에서 모델 Y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슬라는 독일에서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을 각각 5,000유로 인하하여 이전 가격 대비 약 8% 이상 할인된 가격을 제시했고, 이번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지난주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베를린 인근 공장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약세를 나타내 주가는 연초 대비 13% 이상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12일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발목 잡고 있고, 테슬라의 지난해 3분기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은 16.3%로 전년기 27.9%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최근 중국과 독일의 전기차 가격 인하는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테슬라 이 같은 가격 인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약진으로 경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며, 테슬라는 작년 4분기 48만 4,507대를 인도했지만 BYD는 52만 6,409대를 인도해 테슬라는 처음으로 BYD에 1등 자리를 내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24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의 향방을 가를 단기 변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테슬라는 24일 구체적인 재무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밝힐 예정이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수익성의 바닥을 확인할지가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를 보시면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는 56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의 랠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이유는 AI 특수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I 특수는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엔비디아의 순이익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주가 역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엔비디아의 매출은 여전히 급증을 하면서 순이익 또한 매분기 급증을 하고 있어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평균 목표가는 638달러지만, 이러한 평균 목표가는 앞으로도 약 13% 이상 엔비디아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엔비디아는 최근 전고점이 504달러를 돌파한 이후 주가의 상승에 탄력이 붙으며 560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이로 인해 왼쪽 하단에 보이는 RSI 지수는 74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과열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RSI가 70을 넘어서면 주가는 잠시 내려오고, 그리고 이후 다시 RSI가 70을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며, 만약 엔비디아의 RSI가 60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해 현재는 18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을 500위안 인하한다고 밝혔고,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현상은 중국에서 경쟁이 심한데 아이폰 판매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되는데, 이어 경쟁업체 중국 하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애국주의 소비에 힘입어 잘 팔리고 있고, 하웨이의 스마트 출하량은 지난해 3,500만 대에서 올해 6,400만 대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애플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추월을 당하면서 주가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인공지능 특수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어 이러한 두 기업의 주가는 올해 들어 운명이 엇갈리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아이폰 가격 인하 조치로 인해 애플의 이익 마진이 감소해 당분간 애플과 마소의 시총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인 스피릿 에어라인즈는 연방 판사가 젯블루가 제안한 38억 달러 규모의 스피릿 인수를 저지한 이후 이날 주가는 22% 이상 하락했고, 태양광 회사인 솔라엣지는 바크레이즈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6.3% 하락했는데, 이어 가상 의료 플랫폼 회사인 텔레닥은 주요 기관이 중립에서 하향 조정한 이후 3.7% 하락했고, 반면 최근 상장한 기업인 인스타카트는 울프 리서치가 좋은 성과로 인해 인스타카트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은 7.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전기자동차 회사인 리비아는 도이치뱅크가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거의 6% 이상 하락을 했는데, 리비안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급락으로 16.7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1월 주가까지 내려왔고, 올해 초 리비아는 생산량 지침을 밝힌 이후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비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증시의 전기차 주식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 이에 이날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번 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